오후 2시 반포원 예식장에서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인 이 부동산 문제, 재건축 문제, 주택 정책 문제 이런 거에 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김연아 의원이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김연아 의원을 모시고 이러한 우리 이 부동산 문제 전반에 관한 심층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 문제는 제가 주제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우리 서초하면 문화예술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화예술 부분에 관해서는 한예진 전 국립오페라 단장, 상명대 특임 교수로 계신 분인데요. 이분을 모셔서 또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우리 주로 이제 아무래도 강남 지역이 가까우니까 또 다른 지역 분들 어느 분들이든지 제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와주셔서 기탄 없는 그러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지향점을 함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제 방송 지금 이제 25만이 됐는데 빨리 30만이 갈 수 있도록 제 방송을 이미 구독해 주시고 계신 분들께서는 주변 지인분들께 널리 전파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다룰 얘기는요, 좀 색다른 얘기입니다. 과연 연말에 흔히 있는 정부 개편, 즉 내각 개편과 또 청와대 참모진들이 개편이 있을 건지 없을 건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과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이 주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요. 바로 오늘 우리 자유우파 세력들이 또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집회의 초점은 이제 조국 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검찰의 수사 방향을 보면 결국은 조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속도는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국 동생과 부인 아주 고의적이고 정말 뻔뻔스럽게 법을 우롱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조국 일가 모두가 법꾸라지가 아닌가 하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철면피 그런 조사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국 수사는 상당히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국을 향한 검찰의 조사 이제 정점을 저는 치닫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조국 부인에 대한 계좌 추적 그리고 조국 본인에 대한 계좌 추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검찰이 계좌 추적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족족 기각했는데 결국은 법원도 이제 더 이상 기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WM 주식 이게 차명으로 주식을 샀고 이러한 주식을 산 거를 전혀 모른다고 발뺌에 일관해온 사람이 조국인데 이렇게 거짓으로 일관해온 것이 점점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조국 부인의 경우, 조국의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등 이제 조국을 향한 수사의 정점은 분명하게 발표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내 집회에서 이제는 문재인이 하야하라,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는 그러한 우리 자유우파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내일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을 초대해서 청와대에서 비공개리에 만찬을 갖고 또 청와대에서 3실장 모두가 모여서 사상 초유의 기자회견을 오후 3시에 춘추관에서 갖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현재 임기 반환점을 중반 그런을 완전히 넘기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 정권이 최대의 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내부적으로는. 밖으로야 자화자찬하게 바쁘죠. 정부 여당이 보기에도 낯간지러울 정도로 자화자찬에 빠져 있는 게 현 정권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의 치부를 끝까지 감추고 싶어 하지만 이제는 좌파 언론이 독점하고 있지만 우리 자유우파의 유튜버들 비록 요즘 노란 딱지로 많은 시련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유튜버들의 활동 더 치열하게 저는 전개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러한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바로잡고 그리고 정부 여당의 실정을 우리 우파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열심히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서 내부적으로 느끼는 위기감을 말하자면 청와대의 개편과 내각 개편을 통해서 분위기를 쇄신하려고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일체 그런 발언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난번에 조국이 그만뒀을 때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법무장관 완포인트만 하겠다. 완포인트만. 그러나 천천히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조국 한 사람 때문에 현 정권이 얼마나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망신을 당했어요. 더군다나 조국은 사회주의자인데, 예, 이렇게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장관 지명을 두고 망신을 당할 경우에는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내년 4월이면 총선이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정부 여당은 경제정책의 실패와 안보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서나갈 데가 없어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장관 한 명을 임명한다 하더라도 그 한 명이 갖는 정치적인 변화의 폭은 엄청나게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포인트 개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대 심리를 낮춰놨어요. 말하자면 괜히 내각을 누가 임명하느냐 이거 설왕설래하면서 전국이 들뜨는 와중에 말하자면 바람이 세게 몰아붙여갖고 현 정권의 위기가 이제 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싶었겠죠. 그러한 셈법 때문에 조국 하나만 바꾸는 천천히 바꾸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지금 자유우파의 목소리, 문재인 하야하라 이 목소리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입니까? 저는 결코 끝까지 외면하면 우리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도 얘기했듯이 결국 현 정권의 명운은 더 짧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저도 다시 한번 밝히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 본다면 내년 총선을 향해서 뭔가 국민들한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제일 빠른 게 뭐예요? 쉬운 게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왜 이 정권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도 수긍하려 들지 않아요. 왜? 잘못된 정책이라고 믿고 있지 않고 이거는 전부 과거 문재인 정권 이전의 박근혜 정권이 잘못이다. 이명관 정권이 잘못이다. 이전 정권이 잘못 때문에 현 정권이 2년 반이나 경제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 정치를 직접 운영하는 국정의 책임자이고 남북관계와 대미관계를 운영하는 대일관계도 모든 국정의 대내외 현안을 직접 담당하는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은 전부 이전 정권으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말로 어디까지 자기네 지지층이나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층은 바보입니까? 아, 이거 거짓말하는구나. 이제는 느끼게 됩니다. 지지층마저도.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하는 말과 속으로 생각하는 바는 저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포인트 개각이 아니라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대대적인 개편으로 분위기를 쇄신해서 내년 4월 총선에 말하자면 새로운 인물로 평가를 받으려 할 것이다. 그래서 심판선거라고 하는 명분을 우리 자유한국당에게 우리 우파 정당에게 주고 싶어 하지 않을 거다.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이미 실정의 최고 책임자인 이 강료들을 많이 바꿀 것이다. 더군다나 강료들 중에는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분양가 상한제만 보더라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판을 바꿀 것이다. 이 판을 바꾸는 또 하나의 결정적 증거는요. 노영민 실장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청와대의 조직진단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 쇄신 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이러한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내년 총선 앞두고 민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조금 흉흉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내각 개편을 포함한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하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대통령이 한 번 임명한 사람들은 끝까지 가는 쉽게 얘기해서 사람을 잘 바꾸지 않는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불가피하게 바꿀 수밖에 없다. 예컨대 대통령이 조국을 바꿔하고 싶었습니까? 끝까지 가려고 검찰 개혁을 얼마나 세게 밀어붙이고 조국한테 힘을 실어주고 윤석열의 힘을 쪽쪽 빼려고 시도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이렇게 거대한 민심의 성난 파도를 이겨낼 재간이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민심을 거역한다면 그 거역의 대가는 내년 총선에서 엄하게 받을 것이다. 그러면 총선에서 엄하게 받아가지고 우리 자유한국당 제1야당이 내년 총선에서 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할 경우에는 2년 반은 전륜발이 정권이 될 수밖에 없고 2년 반 후에는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명분에 밀려가지고 또 이 청문회의 두려움 때문에 내각과 청와대를 개편하지 않고 총선에서 지는 걸 택할 것인지 다소 청문회에 따른 그러한 부담은 있더라도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인물들로 또 어차피 현 정권은 청문회 무시하잖아요.
그냥 마음대로 임명해버리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임명해서 면피를 한 상황에서 심판론을 말하자면 심판론이 작동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판을 바꿈으로써 가는 게 더 나은 건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판을 바꾸는 게 낫다. 자, 그런 식으로 저는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연말연시에 대대적인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분위기 쇄신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사람들은 외교안보 라인, 무능한 외교안보 라인들 전부 싹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첫째로 나라가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경제 실적에 실질적인 책임 있는 당사자들 전부 또 한 번 물갈해야 됩니다. 바꾼 지 얼마 안 됐다 해서 안 바꾸면요, 이 나라 더 망합니다. 더 어려워져요. 우리 민생경제 그래도 파탄됐는데 이제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국면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이 사상 최고라는 거 우리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여당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책임 있는 정치를 해줄 것을 저는 당부에 마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 방송 여러분들께서도 공감을 하신다면 주변 지인분들에게 많이 전파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11월 21일 오후 2시 반포원 예식장에서 이 재건축 문제, 안보 문제, 문화예술 문제에 관해서 지탄 없는 토의를 하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